사실 온정시장 사람치고 공정한 원장한테 신세 안 진 사람이 없었는데요. 원장님은 제삿날에도 환자 장례식장을 지키고 돈 없는 상인들한테는 진료도 무료로 해주던 시장의 수호신 같은 분이었는데요. 모두가 당연히 공 원장님이 회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황당하게도 양동익의 승리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현빈과 주아의 아슬아슬한 연애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워크샵 준비를 마친 주아는 예전 단골 돈가스 집을 찾았습니다. 주아가 멍하니 식사를 기다리던 그때 현빈이 들어왔는데요. 현빈은 주아를 보지 못한 채 자리를 잡고는 예전 유학 가기 전 주아와 마주 앉았던 빈자리를 씁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유학 가기 전 어린 자신과 주아의 환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현빈은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거짓말. 기억도 못할 거면서. 주위를 둘러보던 현빈의 시선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주아를 발견한 순간 그의 몸은 마법에 걸린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현빈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주아의 테이블로 다가갔는데요. 주아는 눈앞에 선 이사님의 모습에 당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현빈은 당황한 주아를 보며 예전 그 순수했던 소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는데요. 공주와 팀장님. 아니 주아 누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 양현빈. 주아는 멍하니 현빈을 쳐다보다가 10년 전 그 꼬마의 눈동자를 발견하고는 쥐고 있던 포크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양현빈? 내가 진짜 그 코올리게 양현빈이라고.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10년의 공백을 메우듯 서로의 얼굴에서 예전의 흔적을 찾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을 깬 현빈이 먼저 그동안 간직해온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난 지난번 민박집에서 노래 불러줬을 때 바로 알아봤는데.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네요. 거짓말쟁이는 아니었네, 공주아 씨. 아까 혼자 그랬거든요. 거짓말이라고. 누나는 나 벌써 잊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꼭 10분 전에 헤어졌다 다시 만난 기분이네요. 대화는 점차 깊은 내면의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현빈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가족의 무게를 어렵게 입 밖으로 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끔은 참 무거워요. 친어머니에겐 버림받고부터 나라는 존재가 짐이라는 생각 늘 하고 살았거든요. 주아 역시 돈가스를 썰다 말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평생 엄마 성미로부터 들어온 아픈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엄마 나한테 늘 그랬거든.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내 인생 안 망가졌다고. 그래서 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현빈은 주아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듯 다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주아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는 나한테 축복이었어요. 그날 나를 지켜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으니까요. 서로의 상처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원수 집안이라는 벽 대신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돈가스 집에서의 재회 이후 현빈은 주아를 차마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장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나란히 앉았는데요. 현빈은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를 주아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의 코트를 벗어 주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까 돈가스 집에서 누나 보는데 시간이 꼭 멈춘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일만 하더니 여기 오니까 다시 예전의 그 하이에나 소녀 같네. 캔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주아가 말했습니다. 하이에나는 무슨. 나 그때 진짜 무서웠어. 너 유학 가고 나서 나 혼자 시장 골목 지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 현빈은 주아의 옆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가로등 빛에 비친 주아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그는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유학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영어가 안 들리는 것도 인종차별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있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누나가 나를 기억해 주겠다는 약속이 10년 동안 나를 버티게 한 주문이었거든요. 현빈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낮게 깔리자 주아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주아가 아무 말 없이 현빈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자 현빈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안 둬요. 내가 돌아온 이유 중에 누나도 있었다고 하면 믿어줄래요? 주아는 대답 대신 현빈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 전 소년과 소녀로 머물러 있던 공기가 비로소 남녀의 공기로 변하기 시작한 두 사람만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지며 아슬아슬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빈은 사무실에서 여전히 다정하고 사려 깊은 이사님이었고 주아의 업무를 도와주며 남몰래 따뜻한 메모를 포스트잇에 적어 건넸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탕비실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현빈은 커피를 타는 척하며 주아의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회사 뒷골목에서 봐요. 차 대놓고 기다릴게. 주아가 이사님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라며 밀쳐내려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빈은 순식간에 차가운 이사님으로 돌아와 공 팀장 아우터 원단 테스트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세요. 라고 딱딱하게 말하며 나갔고 주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식어버린 커피를 삼켰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회사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 뒷길에서 만났습니다. 현빈은 주아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며 낮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묵묵히 들어주었는데요. 양쪽 집안의 갈등은 깊어가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성민은 빨래를 개며 주아에게 툭 던졌습니다. 양동익 아들 양현빈 그 녀석 한국 나왔다더라. 세리 그 여자가 오피스텔 얻어주러 다닌다는 거 보니까 우리 회사 근처인 것 같던데. 주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었는데요. 성민은 주아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너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아는 척도 하지 마. 그 집안이랑 우리는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주아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피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두 사람은 시장 외곽의 한적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현빈은 주아의 젓가락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는데요. 누나, 주말엔 조금 멀리 나갈까요? 주아는 그 다정함에 취해 잠시 경계심을 풀고 현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식당 옆 테이블에 시장 상인의 총무인 한 아줌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줌마는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는데요. 곧바로 성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내가 지금 뭘 본 줄 알아? 주아가 글쎄 양동익네 아들이랑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 성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가 노안이 왔나. 우리 주아가 미쳤다고 그 집 자식을 만나?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마. 우리 애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 성민은 당당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은 평소와 다른 주아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을 고치고 밤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소곤소곤 통화하는 모습. 결정적으로 주아의 옷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 남성 향수 냄새가 성미의 신경을 긁었는데요. 성미는 속으로 수백 번 외쳤습니다. 아니야, 양동익 아들 한국 나왔다는 소리에 한 아줌마가 착각한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성미는 자신의 불안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던 성미는 주아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미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주아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바로 며칠 전 사진으로 확인했던 양동익의 아들 현빈이었습니다. 성미는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공주아. 성미의 날카로운 함성이 골목을 갈랐습니다. 주아와 현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떨어졌는데요.
성민은 현빈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주아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누구 아들을 만나는지 몰라서 이러니? 나를 불륜녀로 몰고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그 여자 세리 아들을 만나. 현빈이 당황하며 어머니 그게 아니라 라고 입을 때려 했지만 성민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어디서 어머니 소리가 나와. 내 아버지랑 내 새엄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비밀 연애를 이어오던 두 사람의 행복은 성미의 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끌려온 주아는 거실 바닥에 가방이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식만큼은 원수의 핏줄과 엮이게 할 수 없다는 성미의 지독한 분노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세상 남자가 다 죽었대. 하필이면 그 여자 아들이야? 세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래. 엄마, 그건 어른들 싸움이잖아. 현빈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엄마가 세리 아줌마 미워하는 건 알지만 왜 우리까지 미워해야 해? 주아의 항변에 성민은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더욱 사납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그 피가 어디 가니? 양동익 아들이고 세리 자식이야. 걔는 독사 새끼라고. 내가 걔 옆에서 웃고 있을 때 우리 집안은 피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내가 그 집 장남이랑 연애를 해? 공 원장까지 나와 사태를 파악하고 경악했는데요. 성민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선언했습니다. 연애? 결혼? 꿈도 꾸지 마. 절대 내 맘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 집안이랑 엮이는 꼴 절대 못 본다. 공 원장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여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지만 성미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물러터지게 구니까 애가 저 집안 아들이랑 붙어먹는 거 아냐? 성미의 가혹한 말들이 주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편 성민은 세리에게 어부지리로 이기는 건 내 성에 안 찬다며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공정한 원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의 성자로 불리며 쌓아온 명예를 세리가 불륜 조작 한 번으로 짓밟아버린 것에 대해 공 원장은 깊은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아내 성미 몰래 매직을 챙겨 동생 대한과 함께 자기 벽보에 낙서하는 자작극을 벌였는데요. 다음 날 뻔뻔하게 양동익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기세를 잡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범인으로 몰려 후보 사퇴 요구까지 받게 되자 세리는 이 상황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세리는 관리인을 회유해 CCTV를 몰래 확보했는데요. 화면 속에는 어둠을 틈타 자기 벽보에 직접 낙서하는 공 원장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머 박사님, 이렇게 큰 건수를 선물해 주시네. 세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 영상을 어떻게 터뜨릴지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이 영상을 선거 직전 결정적 한 방으로 쓰기 위해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투표 3일 전 세리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시장 전광판과 상인들 단톡방에 공 원장님의 자작극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세리는 이 영상을 시장 내 모든 단톡방과 대형 전광판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온정시장의 성자 공정한 후보, 추악한 자작극 충격 실체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퍼진 영상은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존경받던 원장님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자기 얼굴에 낙서하고는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 모습에 상인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다 바보로 알았구나. 세리보다 원장님이 더 무섭다며 민심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양동익은 공 원장의 자작극 소식을 듣고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공정한, 너도 결국 내 수준으로 내려오는구나. 양동익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한 회장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배운 놈, 고결한 놈 대접받는 공 원장을 자기 발밑에 무릎 꿇리고 싶었던 열등감의 해소였는데요. 양동익은 세리가 가져온 CCTV 영상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온정시장에서 공정한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 시대야. 공 원장은 한의원 진료실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양동익은 시장통을 누비며 정의는 승리한다고 기세등등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세리는 당선이라도 된 듯 시장통을 누비며 여러분, 이제 진실을 보셨죠? 우리 양 원장이야말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성민은 영상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이기려고 세리까지 품어줬는데 남편이 뒤에서 이런 허술하고 치졸한 짓을 벌여 모든 것을 망쳤으니까요. 당신 정말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서 우리 가족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성미의 오열 섞인 원망에 공 원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선거판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한 성미가 움직였습니다. 성미는 세리가 그 CCTV 영상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입수했는지 의문을 품었는데요. 성미는 세리가 CCTV 영상을 입수하게 된 경로를 집요하게 추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리가 관리소 직원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네고 오히려 그 직원의 과거 비리를 협박해 영상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성민은 이 직원을 설득해 세리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받아냈습니다. 성민은 곧바로 투표장 입구에서 상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세리에게 다가갔는데요. 성민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세리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세리 씨, 남편 자작극은 쪽팔리고 말 일이지만 관리소 직원 협박해서 영상 훔친 건 빨간 줄 가는 일인 거 알지? 세리는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만 이대로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성미의 손을 뿌리쳤는데요. 어머 박사님, 증거라도 있어요? 생사람 잡는 거 여전하시네. 시장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생각 좀 하고 덤비시지. 당신 남편 자작극이나 신경 써요. 세리의 뻔뻔한 비웃음에 성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성미는 USB를 흔들어 보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뭐냐, 내가 자초한 거야. 진실이 힘이 있는지 내 거짓말이 힘이 있는지 오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성미는 곧바로 시장 광장에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남편의 자작극에 대해서는 오죽 억울했으면 그랬겠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성민은 미리 연결해둔 시장 방송 스피커를 통해 관리소 직원의 자백 음성을 틀어 세리가 저지른 증거 탈취와 협박을 폭로했는데요. 세리가 관리소 직원을 협박하는 녹취록이 시장 바닥에 울려 퍼지자 상인들의 눈빛이 다시 변했습니다. 자작극도 나쁘지만 사람 협박해서 영상 훔쳐낸 게 더 악질 아니냐? 며 여론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공 원장은 자작극으로 양동익 측은 매수와 협박으로 서로의 밑바닥을 다 보여준 셈이었는데요. 양동익은 세리에게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며 버럭 화를 냈고 공 원장은 뒤늦게 한의원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못나서 이런 소동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공 원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상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세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선거 막판 온정시장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과 세리가 시장 재개발권을 쥔 건설사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세리는 이 소문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했습니다. 공 원장님은 참 좋은 분이지만 우리 시장 건물 다 낡아가는 건 안 보이시나 봐. 양 원장이 회장 돼야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챙기지 않겠어? 라며 상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금전적 욕망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공정한 원장은 평소처럼 한의원 문을 활짝 열어두고 환자들을 맞이했는데요. 평소 원장님께 고맙다며 김치며 나물을 가져오던 상인들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 세리가 양동익을 찍지 않는 집은 나중에 재개발 보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상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투표 당일 양동익은 세리와 함께 화려한 양복을 입고 나타나 상인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옆에서 공 원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아내 성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는데요. 상인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성미가 폭로한 세리의 협박 사실과 공 원장의 자작극 사실이 뒤섞이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익은 맨바닥에 엎드리며 사죄절을 올렸습니다. 제 처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하지만 온정시장에 뼈를 묻을 사람, 여러분의 비린내 나는 손을 잡아줄 사람은 저 양동익뿐입니다. 라며 감성에 호소했는데요. 이때 세리가 미리 포섭해둔 일부 상인들이 그래도 양 원장이 시장 일은 똑부러지게 했지라며 바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 원장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투표 종료를 1시간 남겨두고 시장 입구에서는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양동익은 그래도 시장 경제 살릴 사람은 일꾼인 나다라고 호소했고, 성민은 남편 곁을 지키며 실수했지만 평생 여러분 곁을 지킨 사람은 공 원장이다라며 마지막 한 표를 읍소했습니다. 상인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뇌에 빠진 표정들이었는데요. 공 원장의 고결함은 존경하지만 당장 눈앞에 낡은 상가를 번듯한 쇼핑몰로 바꿔주겠다는 양동익의 공약은 너무나 달콤했는데요. 투표소 근처에서는 공 원장은 사람은 좋은데 경제는 모르잖아. 양 원장이 회장이 돼야 국회의원이라도 불러와서 보상금 더 챙겨주지 않겠어? 라는 현실적인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투표가 끝난 개표 현장, 공정한과 양동익은 나란히 앉아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두 남자의 호흡은 가빠졌는데요. 개표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 온정시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양동익이 당선된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투표지가 열리고 양동익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양동익은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공 원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양동익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하네. 하지만 그 표의 무게를 견뎌야 할 거네. 성미의 역공으로 양동익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세리가 뿌린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욕망에 마지막 순간 양동익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당선증을 거머쥔 양동익과 세리는 환호했지만 성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온정시장에 어떤 피바람을 불러올지 당선 연설을 하는 양동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겼는데 성미가 쥐고 있는 세리의 비리 증거들과 공 원장님의 마지막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한 의원으로 돌아온 공 원장은 씁쓸한 기분으로 다시 의사가운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미에게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미야,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회장 자리 그거 내 옷이 아니었나 봐. 성미는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시장 사람들 원망 안 해? 그렇게 퍼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망은 무슨.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재개발 보상금에 흔들리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니? 난 그냥 이 아픈 마음들이나 고쳐주며 살란다. 그게 내 팔자인가 봐. 성민은 양동익과 세리가 벌일 뒷감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동익은 당선 직후 보란듯이 공 원장의 한 의원 바로 앞에서 거창한 잔치를 벌였는데요. 술에 취한 양동익은 마이크를 잡고 이제 온정시장의 낡은 것들은 싹 다 밀어버릴 겁니다. 새 시대가 왔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 원장의 한 의원을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지요. 성대한 잔치판이 벌어졌지만 승리한 세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축배를 드는 양동익 옆에서 세리는 자꾸만 성미가 귓가에 남긴 경고를 떠올렸는데요. 뇌물과 협박이라는 꼬리표는 언제든 자기 목을 조를 수 있는 올감이었으니까요. 세리는 잔치를 즐기는 상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은 동정심보다 돈을 택했어. 만약 재개발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저 웃음은 곧바로 칼날이 되어 우리를 향하겠지. 세리는 승리를 만끽하는 양동익을 보며 이 당선이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임을 직감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